이 합성 화학 물질로 만든 약은 항상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는데, 이 정작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록펠러, 자기 주치의도 이 동종요법 의사였어요. 동종요법. 그러니까 동종요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약초로 치료하는 거예요. 약초. 자연물질, 약초 같은. 약초로 치료하는 그 의사를 자기 주치의로 뒀고, 자기 제약사, 자기가 소유한 제약사에서 만든 그 화학물질, 합성 화학물질 약품을 자기는 섭취하거나 주사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 거부했어요. 왜 그렇다면 이렇게 했는가? 이게 이제 특허권 때문에 한 게 또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들, 이를테면 이 개똥쑥으로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이 의사인가 개똥쑥인가 이걸로 그 노벨 의학상을 뭐 노미네이트 됐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개똥쑥에 어떤 항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어떤 뭐 이를테면은 뭐 마늘의 효능, 마늘 무슨 개똥쑥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 약초들 그런 거 안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드는 어떤 약들 그리고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가공해서 복용하는 거, 그냥 채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자연 물질에서 있는 걸 그대로 약품화 시킨 건 특허를 낼 수 없는데, 이 특허를 내야지, 이 약을, 그 특허 기간 동안 굉장히 고가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천연 물질은 안 되고 합성 물질만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성 물질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자기가 소유한 제약사에서 특허를 걸어가지고 뭐 한 특허가 유지되는 한 2, 30년 동안은 그걸 되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얘가 이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제 들어보자면은 그 혈압약 이 혈압약은 이제 그 평생 복용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혈압약은 굉장히 만약 어떤 사람이 50대 뭐 중반에 당신이 이제 고혈압이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 뭐 80대, 그러니까 30년 뭐 이 정도로 계속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엄청난 캐시카우죠.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쭉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했는데 뭐 좋다 이거야. 그게 그런 약이 아무런 진짜로 어떤 효과가 좋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면 이런 시스템도 뭐 동의하겠어. 근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합성 화학 물질은. 그러니까 뭐 혈압약 얘기 나왔으니까 혈압약으로 또 좀 예를 들면은 이 혈압이 만약에 이제 혈압이 높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고혈압이어서 이거를 이런 어떤 합성 화학 물질 기반의 약으로 치료하려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혈관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그 합성 화학 물질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의 펌핑 능력을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합성 화학 물질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혈압약에. 그래서 이 혈압 자체는 고혈압이 좀 낮아져서 뭐 얘들이 정상이라고 설정해 놓은 수치에 이제 그 들어오게 되지만 문제는 혈류가 느려져요. 이러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액이 굉장히 탁해져요. 탁해져. 혈액이 탁해져서 이제 뇌라든지 신장 같이 혈액 공급이 많이 필요한 장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기들의 어떤 타격을 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혈압약을 복용하면 바로 가벼운 부작용으로 이제 어지럼증, 현기증 이런 게 따라오거든요. 이게 뇌가 굉장히 혈액이 많이 필요한 어떤 부위예요. 근데 뇌로 가는 혈행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이 그러니까 이제 현기증이나 그 어지럼증 이런 게 두통 같은 게 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이게 가벼운 건데 문제는 이게 이 혈압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면 뇌경색 같은 게 발생해요. 치매나 뇌가 굉장히 혈류가 많이 그 혈액이 많이 가야 될 장기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합성 화학물질로 혈행을 늦추고 심장의 펌핑 능력을 다운시키면 뇌처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는데 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게 장기적으로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성 화학물질은 상당히 문제인데 이 자연물질은 부작용이 없어요. 자연물질은. 그리고 이제 혈압을 예로 들자면 계속 혈압 뭐 얘기하니까 이 본질적인 걸 치료해 줘야 돼요. 본질적인 거. 왜 이 사람이 고혈압이 되는가? 어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식습관과 운동 부족, 이런 게 휴식 부족, 이런 게 사실은 본질적인 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 뭐 소세지, 햄, 그리고 이제 육류를 많이 먹어. 맨날 고기 먹고. 그리고 운동은 거의 안 해. 맨날 그냥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이제 어떤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끼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인위적인 화학물질 통해서 그냥 혈압 자체만 낮춰주는 거는 그냥 대증요법,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지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치료는 이 사람의 식습관을 바꿔줘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줘야 되고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질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녹황색 채소나 야채, 뭐 마늘, 양파, 당근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섬유질을 많이 먹고 좀 고기나 어떤 가공식품 섭취는 좀 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혈관이 좀 깨끗해지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2, 3km 정도라든지 단거리는 좀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걷고, 그러니까 어떤 따로 무슨 헬스장 가서 운동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걷기,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면 혈관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식습관과 운동, 이거랑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뭐 휴식, 그러니까 이거 따라주면은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잡혀요. 이렇게 어떤 식습관이랑 충분하게 운동하면 그렇게 6개월 내지 1년 하면은 그 혈압은 정상 범위 안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혈압 자체가 이것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신체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따라오는 부차적인 증상인데 그 증상 자체를 합성 화학 물질로 혈압만 낮춘다고 해서 본질적인 게 개선되는 게 아닌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현대의학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과적 수술에는 분명히 현대의학이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긴급하게 수술할 때 이거는 이제 한의학이 사실 동종요법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질 개선 이런 건데 자연 약초나 약물 그 약초 뭐 음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응급적인 외과적인 수술은 그 현대의학이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이런 어떤 합성 화학 물질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는 거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하는 거. 이것은 현대의학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그 록펠러가 디자인을 했다.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했는가? 이 록펠러가 이제 1892년에 사이먼 플렉스너라고 얘를 이제 고용해갖고 이 록펠러가 보유하고 있던 의학 리서치 기관의 총 책임자를 임명해요. 이 사이먼 플렉스너를. 근데 이제 사이먼 플렉스너의 동생이 이제 아브라함 플렉스너인데 아브라함 플렉스너를 통해서 어떤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해요. 이 보고서가 이제 플렉스너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합성 화학 물질 기반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표된 게 1910년인데 이 플렉스너 보고서는 이제 이란 이름을 내걸고 기존에 있던 다른 모든 종류의 의학 치료를 이제 비과학으로 규정했어요. 이거 뭔가 연상시키죠. 과학, 그러니까 우리만 과학이고 나머지는 비과학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어떤 약초 기반의 자연 물질 기반의 의학을 자기들과 경쟁 구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비과학으로 어떤 규정해버리고 탄압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환율로 한 사람 한 6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이제 그 플렉스너 보고서의 지침을 따르기로 어떤 약속한 의과대학이 기부해요, 록펠러가. 지금 환율로 한 6천억 정도를 이 플렉스너 보고서에 기반한 지침을 따르기로 하는 의과대학에 기부하면서 이 미국에 있던 대다수의 의과대학들이 이런 어떤 합성 화학물질을 처방하고 외과적 수술을 권장하고 장기간 입원을 권장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의료 교육을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해요. 20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대략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은 게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이걸 자기가 받은 교육이 이제 어떤 진리로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지 지금 한 100년이 됐고 이 플렉스너 보고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의과대학들은 이제 제재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폐쇄되기도 했어요. 몇 개는 폐쇄됐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요법, 동종요법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폐쇄가 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과대학으로서 계속해서 남으려면은 플렉스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록펠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합성 화학 물질 제약사에서 만든 이런 게 처방되지 않는 의료 행위는 모두 다 이제 사이비, 돌팔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딱지를 붙이죠. 이렇게 되면서 대중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건 뭐 민간요법이고, 굉장히 어떤 구닥다리, 이렇게 어떤 인식하게, 그렇게 작업을 했고, 얘가 이제 이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에 한 20년 동안, 그 후에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 이 록펠러는 뭘 했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그 어떤 지분을 계속 사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FDA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이제 그 채워 넣어요. FDA에.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제약사에서 만든 약품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이제 의사 면허를 주는 거라든지 병원 설립, 이런 거를 이제 그 인가를 내주는 기관, 이런 데를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자금력을 통해서 이제 매수하고 자기 사람들을 그런 기관장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지금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자기 사람 꽂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런 어떤 지금 록펠러가 디자인한 그 합성 화학물질 기반의 교육을 받고 그것의 시험을 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또 그런 방식의 의료 행위를 하는 데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록펠러식 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거대 제약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돌이키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현대의학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주도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걸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지금 현대적 의학 시스템 병원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처방해주면 그 약 먹고 또 계속해서 뭐 무슨 또 검진 받고 약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회사의 소비자로서 당연히 이런 합성화학물질의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그거와 연관된 또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그건 또 어떻게 치료니까 계속해서 이 약에 저 약에 합성화학물질 계속 복용하면서 만성적으로 어떤 쭉 가게 되는 죽을 때까지 그런 방식의 의료 시스템이 현대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조금 본질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그것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탐구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